안녕하세요. 보타이맨 미국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겠죠? 9월 22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이맨. 낸시 펠로시 민주당 그리고 메인스트림 미디어와 국경 순찰대원들 간에 지금 진실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저께 메인스트림 미디어 전체를 도배하였던 바로 이 헤이티에서 온 흑인 소년에게 국경 순찰대원들이 말채찍을 휘둘렀다고 보도를 하고 여기에 부응하여 민주당원들은 의회에서조차 이 사건을 이슈화하였습니다. 특히 낸시 펠로시를 비롯한 많은 민주당원들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텍사스 기병을 파견한 텍사스 주지사를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진실에 대하여 국경수비대가 정식적으로 공언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을 탄 기병들은 말을 컨트롤하기 위하여 항상 이 채찍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 어떤 돌발 상황에 대해서 말이 날뛰거나 날 경우에는 이 채찍을 가지고 말을 툭툭 치면서 컨트롤하는데 이것을 사람에게 전혀 사용한 적이 없고 또한 헤이티에서 온 난민들 중에 말채찍에 맞았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렇게 사진을 조작하여 마치 사람이 말채찍에 맞는 것 같이 보도를 하였으나 보시다시피 왼쪽에 말 컨트롤 휘입을 들고 있고 오른손으로 그 헤이티 난민의 옷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채찍은 휘둘 수가 없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과연 낸시 펠로시와 민주당 그리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여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후자 쪽이 훨씬 가깝습니다. 오른손에 사람을 잡고 왼손으로 이 긴 채찍을 휘두른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은 터커 칼슨이 박스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터커 칼슨에 의하면 아주 경악할 만한 뉴스가 전화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펜타곤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미국 군대 내에 예상치도 않았던 심각한 문제가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군인들에게 백신을 권장하기 위하여 백신을 맞든가 아니면 군대를 떠나라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PPT를 통하여 발표 설명회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거기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던 PPT 중에 하나가 오늘 누출이 된 것입니다. 그 PPT는 바로 사탄의 7대 교리를 적어놓은 PPT였습니다. 이것이 일파만파로 지금 매스컴을 타고 번져나가고 있지만 아직 펜타곤에서는 아무런 발표가 없습니다. 미국의 정예인 국가수의 가장 전선에 있는 국방부 군인들이 바로 이런 사탄의 교리에 의하여 현혹이 되며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오늘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7대 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교를 믿는 자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교가 하는 일이 바로 어린아이들을 납치 감금하여 그들로부터 아데노크롬을 뽑아 마약 중에 마약이라고 하는 아데노크롬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비명을 지르거나 또는 어떤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되면 뇌하수에서 분비가 되는 아주 극소량의 호르몬이 바로 아데노크롬입니다. 이것의 마약 성분은 거의 아편에 10,000배가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앱스타인이 전형적으로 이것을 사용하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고위층 정치인들을 자기 손아귀에 가지고 놀았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국방부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2년 미시간주 중간선거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에서 그레이트 위트만 현직 주지사와 여기에 도전하는 공화당 후보인 제임스 크레이그 간의 격차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5% 내에서 지금 현직 주지사는 46.6%를 나타내고 여기에 도전하고 있는 전직 디트로이트 경찰시장인 제임스 크레이그는 46%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차범위가 5%인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것은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극좌파들이 그레이트 위트만 현직 주지사를 지지한다고 지난달에 제임스 크레이그의 선거 유세운동에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어서 제임스 크레이그가 딴 데로 자리를 옮겨서 선거 유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역효과를 나타내어 버렸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제임스 크레이그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레이 위트만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이면 전세가 역전이 될 것이고 한두 달이 지나면 거의 6, 7%가 제임스 크레이그가 앞서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아마 소송 때문에 엄청 바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알라바마주 법무부 장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강제 백신 조항을 시행하는 것은 불법적이므로 이것을 즉시 멈추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식으로 제소를 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 법무부 장관이 경고를 한 만큼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또한 아리조나주에서는 지금 모든 병원 관계자들에게 연방정부는 백신을 강제로 맞춰야 된다고 하고 있으나 아리조나는 여기에 따르지 아니하고 개인들의 의사에 존중하며 개인들의 의사에 따르겠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병원 종사자들을 강제로 백신 맞을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지금 지방 행정부 간에 백신을 놓고 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 W. 부시 전직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베버리힐스 모금 행사에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라크 참전 용사가 벌떡 일어나서 조지 부시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당신은 9.11 사건에 대하여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이라크 전쟁에서도 우리에게 그들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우리를 파병하였고 나도 거기에 갔었고 거기에 참전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미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였고 당신이 사령관으로 있는 미국 군대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쟁입니다. 그 연단에서 내려오십시오 하고 호함을 질렀습니다. 이에 경비원들이 쫓아와서 그를 퇴장을 시켰지만 과연 이 조지 부시가 그 말을 듣고 각성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찮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깨어서 바른 소리하는 미국인이 많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도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고 있는 미치 매코넬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 총무를 지내면서 공화당이 그동안 이번에 3조 5천억 달러 법안을 반대하여 왔습니다. 즉 필리버스터를 거머쥐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조 바이든을 믿고 풀어주었다가 지금 민주당이 니들 필요 없어 그러면서 우린 과반수니까 그냥 과반수로 통과시키겠다고 하자 미치 매코넬은 오늘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부채가 천정부지로 솟는 것을 우리는 용인할 수가 없으므로 찬성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라이노가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들을 돕고 있으면서 표면적으로는 아니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사악한 자이죠. 필리버스터를 풀어주었을 때는 과반수가 그쪽에 있으므로 당연히 통과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그 산수는 할 수 있는데 정치를 40년 이상한 공화당 상원 의원이 몰랐을까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야 자기당 대통령도 우롱한 자이니까 오죽 하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조 바이든이었습니다. 오늘 조 바이든이 유엔에서 총회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 모두 발언을 두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한마디로 딱 잘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의 오늘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가 없습니다. 우리의 적들의 실존성과 그들의 위험성에 대하여는 전혀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기운이 하는 망상적인 연설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적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들의 위험성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중국, 러시아, 아프간, 이란 등등 많은 나라를 열거하면서 조 바이든의 오늘 유엔 총회 연설을 아주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앞으로 백신을 2차까지 접종을 받은 외국인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일이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조심스럽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여행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소멸이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CDC 발표와 일반적인 행정부 발표가 이렇게 어긋나니 어느 장단에 어떤 춤을 춰야 될지 일반 시민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 주경계 델리오 다리 밑에 15,000명의 불법 난민들이 이렇게 캠프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회 증언에서 DHS 수장은 그들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면 당장 추방을 하겠다고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맨정신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간에 100만 명 가까운 불법 이민자들을 지금 미국에 여기저기 흩어놓고 이제 와서는 불법 이민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치고는 아주 심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헤이티에서 넘어온 많은 불법 이민자들의 경로를 보면 멕시코까지 배를 타고 와서 멕시코에서 육로로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서 텍사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난민들은 미국에서 캐치 앤 릴리즈라는 정책에 의하여 즉시 미국 내륙 지방으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헤이티 난민들만 유독이 전부 체포를 하여 하루에 300~400명씩 지금 도로 헤이티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루트 사이클을 자세히 보면 헤이티에서 멕시코를 통하여 육로로 건너와서 도로 헤이티로 간다. 여기가 바로 유명한 마약 밀매 루트 지역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음은 아주 이기적인 미국 정부기관인 FBI에 관한 소식입니다. 일전에 랜섬웨어 공격이 미국 모든 산업체에 미쳤습니다. 육류가공업체, 전력업체 또는 운송업체. 이 모든 회사들이 결국은 랜섬머니를 주고 자기들의 암호키를 받아서 해결하였으나 오늘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FBI가 사전에 이 모든 랜섬웨어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패스코드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FBI는 범인을 잡는 것이 우선한다고 하여 각 회사들에게 이 랜섬웨어 암호를 주지 아니하고 보관하면서 범인 잡는 데만 열을 올렸고 결국은 범인들은 FBI가 이 마스터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다 자취를 감춰버린 이후에야 이것을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각 회사들의 불만은 바로 미리 마스터 패스워드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면 우리가 몇백만 불을 뜯기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FBI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범인 잡는 데만 주력하여 너무 이기적인 처신을 한 FBI가 많이 원망스럽다는 것이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어떤 회사 거는 되고 어떤 회사 거는 되지 않는다고 하여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미국 질병통제센터입니다. 오늘 EU의 발표에 의하면 유럽에서 지금 광범위하게 7천만 명이 접종을 받은 아스트라제네카를 2차까지 접종받은 사람은 미국 여행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파이저, 바이오엔텍과 모더나, 잔슨앤잔슨 이 세 개만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발명한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하여 영국 정부가 정식으로 EU 이름을 빌어서 미국에 통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것도 효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맞은 사람에 대해서는 똑같이 취급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우선주의가 너무 앞서다 보니까 이제는 백신에조차 미국 최우선주의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조만간 아스트라제네카도 같이 인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